네, 2교시 주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튼튼 치아 관리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서량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 강 이런 것도 다 변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몸의 건강, 입안의 건강은 어떨까요? 많이 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네. 변하겠죠. 네. 최근에 저한테 이제 한동안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데 2010년에 찍었던 엑스레이랑 2023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이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왼쪽 이와 오른쪽 아래에 각각 2개씩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될 정도이고 아이고. 발치하지 않을 치아도 너무 많이 나빠져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13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예. 저분이 만약에 40세에서 13년 지난 53세가 되었다면 저렇게 많이 나빠졌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몸의 회복 능력도 좋고 어떤 정신적인 기능도 좋아서 크게 안 나빠지는데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제일 큰 변화가 이 타액이 많이 줄어드는 건데요. 타액이요? 예, 타액이. 반장님, 예. 하루에 예. 타액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될까요? 하루에 분비된 타액이요? 타액. 제가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침을 삼키고 이러고 있는데 예. 그 양이 침이 얼마나 많이 침이 많이 생기냐. 보이는 거. 예. 제 생각에는 한 종이컵 하나 정도? 오, 아유, 예. 그렇게 많이 아니 근데 생겨요? 우리 친구이니까.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1리터요? 1리터요? 예, 하루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 이거 그러면 그리고 한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삼키고 있는 거죠. 식사할 때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이랑 섞여서 이제 오. 넘어가는 거고요. 아유, 그럼 물 안 마셔도 되겠네. 침만 삼켜도. 어차피 몸 속에 있던 거고 나간 거는 돌고 도는 거니까. 흡수를 해야죠. 네. 마셔야겠네요. 예.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이 타액에 줄어드는 게 이제 우리 입안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혀가 이제 바짝 말라 있고요. 이 치료를 한 주위에 또 충치가 여러 군데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타액의 양이 줄어든 거랑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 타액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타액은 우선 우리 몸 안에 이 입안에 이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혈황 점막이 많이 이제 닿게 되는데 그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타액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소화 작용을 돕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을 녹여서 혀에 전달함으로써 맛을 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충치세균이 산을 분비하는데 그 충치세균이 분비한 산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치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씻어주기까지. 그냥 뭐 치아를 샤워시키는 거죠. 네네,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충치도 충치지만 이 타액 양이 많이 줄게 되면 치주 질환이 이제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안에 이제 외부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세균들을 차단하는 역할, 그다음에 세균들을 계속 휘쳐내서 줄이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2021년에 치주 질환 연령별 환자 수가 나오는데 약 40대, 50대, 60대에서 거의 1,000만 명 이상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40대, 50대, 60대이고요. 연간 약 1,700만 명.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지급되는 의료 비용이 1조가 넘고 약 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에만요. 네. 아유, 병원 가시는 분들이 무척 많군요. 예, 치주 질환을 겪으신 분들이 2021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질환보다 앞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치주 질환은 처음에 이제 치연염에만 생기는 초기 질환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피부에 해당하는 치연에 생기는 이제 치연염이 있고 그 속에 뼈에도 이제 질환이 진행이 되는 치주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치연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질환이라서 그 근처를
깔끔하게 치료를 해주면 거의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 피부인 치은만. 예. 네, 근데 이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라서 멈추게는 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치연염, 치주염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 치연염인 경우와 아주 초기 치주염은 스케일링만 하셔도 돼요. 스케일링 잘하죠. 근데 이제 치주염이 되면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치근면 할택술이라는 살짝 마취도 하고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브릿지를 하셔야 되는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옆치아를 많이 이제 상하게 하니까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많이 하신 분 계시죠? 그 임플란트를 하면 치주염이 안 생기느냐? 임플란트도 치아와 같은 구조이거든요. 이 피부에서 모발처럼 피부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계면에 늘 세균들이 살게 되고요. 임플란트 역시 치아처럼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사례를 보시면 제일 왼쪽 가운데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빼낸 임플란트인데 저렇게 임플란트 주위가 붉게 변화가 되어 있고요. 건들면 막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임플란트 표면이 엄청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음 사진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도 사실 치주염 치료랑 비슷한데 임플란트 주위에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치아라고 생각하면 스케일링, 치근면 할택술이랑 거의 유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단 진행이 되면 치주염 때보다도 훨씬 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치아 표면은 좀 매끈합니다. 치아 표면은 매끈해서 깔끔하게 하기가 쉬운데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이제 굴곡이 좀 있고요. 표면 자체도 많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치료가 잘 안 되지만 치주염보다도 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자마자 바로 관리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치료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예,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나이가 들면서 치주 질환 생기는 거, 치료하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일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치를 잘 하시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양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반장님 하루에 몇 번 닦으세요? 이요? 네. 하루에 2번 혹은 3번. 언제 닦으세요? 아침에 저녁에는 꼭 아침에, 닦고요. 저녁에. 점심에는 못 닦을 때도 있어요. 왠지 3번 안 닦고 2번만 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사람별로 충분히 다른데 네. 잇몸이 건강한 사람과 잇몸이 나쁜 사람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예. 잇몸이 아주 좋은 사람은 특히 젊은 분들은 이 웬만큼 닦아도 타액이 많이 나오면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구조적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자주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입냄새가 조금 나고 하니까 가볍게 닦으시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 물론 이제 댁에서 아침 식사를 드실 때는 드시기 전에 닦을 이유는 없고요. 아침 식사, 점심, 저녁 때 닦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닦으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꼭. 주무시기 전에 꼭 닦으시고 매번 이제 칫솔만 쓰는 게 아니라 치간 칫솔을 꼭 쓰셔야 됩니다.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이제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특히 이제 갑각류, 개껍질 같은 게 딱 꼈을 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제거하기 쉬운 게 치실이고요. 평소에는 치간 칫솔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워터픽이라고 물총처럼 생긴 것도 보셨잖아요. 네, 센 수압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를 이렇게 닦아주는 건데 네. 그것까지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치간 칫솔은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치간 칫솔은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 굵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굵기가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굵은 것부터 아주 가는 것까지 있는데 어떤 느낌을 선택하셔야 되냐면 저항이 약간 있는, 너무 굵으면 이제 아파서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굵으면 안 들어가는데 저항이 약간 있는 굵기를 선택을 하셔서 그걸로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면 많이 해보시면 많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묻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묻어 나온 다음에 다시 양치를 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양치 다 하신 다음에 양치한 다음에 치간 칫솔하고 또 할 필요는 그 없어요.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순서가 그러면 이게 헹구 내시면 됩니다. 순서도 네. 궁금했어요. 치간 칫솔을 먼저 해야 될지 양치를 먼저 해야 양치를 먼저 될지.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걸 먼저 하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또 하셔야 되는데 스케일링을 그 관장님은 1년에 몇 번 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검진까지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평범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3, 4개월, 심지어 2개월 만에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뭐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시는데 일단 나빠지면 못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면 이제 웬만큼 이제 6개월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왜 이렇게 텁텁하고 잇몸에 피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나빠졌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시고 이렇게 나빠졌다가 좋아지는데 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간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석이 잘 생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간식부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식. 가급적 입안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노화를 위해서도 과일, 채소류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입안의 건강을 위해서도 단당류, 뭐 이런 그 초콜릿이나 아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든지 비스킷 이런 것보다는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바나나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낫고요. 가급적 간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시네요. 네, 정말. 네. 그 양치질을 하는 방법도 사실 좀 인터넷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분노의 칫솔질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상 강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화학 성분 들어간 치약 몸에 안 좋다고 소금으로 이를 닦거나 각을 하시는데 괜찮은지 물어보시네요. 네. 그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잇몸 속에 약간 염증성 산물이 있거든요. 근데 소금을 쓰시면 이 속에 있던 염증성 산물들이 약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약간 흡수하는 게 있어서 아주 일시적으로는 약간 개운한 맛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 그 양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그걸 개선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치약 중에는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계면 활성제도 들어있고 뭐 민트 제제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마모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소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금을 쓰시게 그 맛을 이제 느끼고 싶다면 죽염 치약 뭐 이런 걸 쓰시면 되지만 일단은 치약을 쓰셔야지 소금을 쓰시는 거는 요즘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쓰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꼼꼼히 잘 규칙적으로 치아를 닦느냐가 중요하다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의 설양조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